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도 김정숙 선생님 모시고 행복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재밌는 영화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정 선생님, 혹시 동물 중에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세요? 알죠? 아, 네. 그 카멜레온 동물의 특징이 뭐죠? 온도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가지각색으로 변하는 거죠. 네, 행복도 이 카멜레온을 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복도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들었던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행복, 긍정성이 모두 10가지의 형태로 생활에서 나타난다라고 봤습니다. 10가지 형태, 즉 재미, 감사, 관심, 평온, 자부심, 유쾌함, 희망, 영감, 경외심,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행복의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행복을 들여다보니까 행복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제가 언젠가 책에서 우리가 인생에는 현미경과 망원경을 둘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마치 행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10가지 행복의 다른 모습 중에서 뭐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행복의 다른 모습, 희망입니다. 영어로 이제 호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희망을 어떤 것보다도 강렬하게 전달했던 영화 쇼생크 탈출로부터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5년에 개봉된 영화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등 모두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나 같은 해 후보작으로 떠오른 포레스트 검프에 밀려서 단 하나의 수상도 못한 불행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상은 타지 못했지만 이 영화는 미국 의회 도서관의 필름 보관소에 영구 보관될 정도로 명작으로 꼽힙니다. 훤칠한 키에 수려한 외모의 팀 로빈스가 주인공 역인 앤드 듀프레인 역을 맡아서 명령기를 펼친 것도 기억에 남지만 대사 중에 희망에 대한 대사를 우리에게 알려줘서 감동이 더 큰 영화입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제일 좋은 거일지도 몰라요. 제일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영화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아내와 아내의 애인을 죽였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된 앤디는 그 악명 높은, 즉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강간까지 횡행하는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감옥에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교도소에서 모든 물건을 다 구해다주는 레드와 친해지면서 점차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본인이 은행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간수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소장에 비자금을 돈 세탁을 해주면서 아주 이제 특별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런 도중에 신참 죄수가 들어왔는데 마침 그 죄수가 그 전에 있던 감옥에서 이 앤디의 무죄를 증명해 줄 만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희망에 부풀어서 기대를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기회조차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전과 함께 앤디는 드디어 탈옥에 성공하고 그 이후에 석방된 레드는 앤디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생각해내고는 앤디가 있는 멕시코 해안으로 찾아가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말을 너무나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끝까지 보게 되는 이 영화는 특히 앤디가 탈옥에 성공해서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팔을 그냥 활짝 피고 웃는 그 장면은 언제 봐도 유쾌, 상쾌, 통쾌한 명장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9년 동안이나 앤디가 이 끔찍한 감옥 생활에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희망이며 희망은 바로 행복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우리가 사실은 희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희망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의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다 아는 것 같은 게 희망이죠. 네. 근데 희망은 그냥 막연히 어떤 것을 기대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인공 앤디처럼 정말 끔찍한 그 감옥 생활에서도 네. 또 자신의 무죄가 입증될 거라고는 그저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행복의 그 두 번째 그 요소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행복의 두 번째 모습은 재미, 즐거움이라고 하는 조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재미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영상에서 이미 네.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수능 처음 만점자인 오승훈 박사도 공부를 잘하려면 네. 재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해준 적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재미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한 군데 머물러 있게 되고 위축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재미,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 번째 행복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네, 재미를 넘어선 유쾌함, 어뮤즈먼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최근에 아주 배꼽이 빠지라 하고 웃은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웃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유쾌함이란 굉장히 크게, 그쵸? 박수를 치면서 웃고,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웃는다는 박장대소가, 그쵸? 네. 큰 웃음에 해당되는데, 어린이는 그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은 하루에 700번에서 네. 8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그거에 비해서 어른들은 하루에 7번 내지 10번 정도 웃는다고 하네요. 10번도 안 웃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유쾌하게 손바닥을 치면서 웃을 정도의 박장대소를 1분간 하면 10분간 네. 에어로빅을 하거나 또 조깅을 한 거와 그 효과가 맞먹는다고 하니 놀랍죠. 네. 혹시 교수님 유쾌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뭐 요 근래에 그렇게 막 박장대소를 했던 그 기억이 거의 없어서 슬퍼지는데 네. 제가 그 유쾌함에 대한 그 저의 경험을 떠올리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몇 년 전인가 제주도에서 제가 속한 학회에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감기에 덜컥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가지 못하겠다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표도 예약을 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감기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네. 워크숍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웃음보가 터지기 시작한 건 그 우리 학회 이사회 단톡에 좀 경비를 좀 아끼는 의미에서 집에 혹시 음식물이나 음료수가 있으면 챙겨오라는 회장님의 톡이 한 줄이 있었는데 공항 로비에 제주도 공항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광주에 살고 계신 한인 이사님께서 스티로폼 박스 여러 개 매일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국과 김치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났는데 우리 모두 거기서 빵 터졌습니다. 네,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워크숍에서 그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진 재밌고도 아주 유쾌한 대화를 하면서 2박 3일 동안 1년치 웃음을 다 웃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제가 가져갔던 감기약은 하나도 먹지 않았으며 서울로 올 때는 감기가 싹 나았습니다. 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유쾌함이 바로 행복감을 급상승시킨다라는 걸 아주 뼛속까지 느꼈던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예, 제가 어디선가 이 웃음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글을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웃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라는 그런 보조 치료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행복의 네 번째 모습은 뭘까요? 네, 행복의 네 번째 형태는 관심입니다. 인터레스트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또 수학자이면서 사상가인 버트랜드 러셀은 행복의 비밀은 되도록 자신의 관심을 널리 지니고 흥미를 끄는 사람이나 사항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감정의 측정 도구인 파나스에 있는 질문 중에서도 관심이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확실히 관심은 행복의 또 다른 모습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제가 어디선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듣고 상당히 마음이 섬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관심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관심이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쵸? 우리가 관심이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행복하죠. 그 이유가 바로 아이들은 호기심 천국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호기심 또 관심의 정도도 덜해지고 그 호기심을 갖는 대상도 현격히 줄어드니 어린이보다 어른이 훨씬 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어떤 것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관심이라는 말은 흥미, 호기심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면은 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열려 있고 또 열려 있다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렇죠. 생동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고 또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5번째 모습은 어떤 걸까요? 행복의 5번째 모습은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 평온함, serenity,도 그냥 뭐 별일이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 또 우리가 열정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찾아오는 그 평온함. 우리 선생님은 충분히 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평온한 상태를 말하죠. 이 평온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뭐 문헌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평온의 기도라는 잘 알려진 기도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의 차이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평온을 비는 기도를 들으면 평온이 어떤 상태인 것이 잘 와 닿으시죠? 오늘은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가 제시한 행복의 10가지 형태 중에서 5가지 형태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이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희망, 재미, 유쾌함, 관심, 평온 이런 상태이면 나도 행복한 거 맞네 라고 확인하시면서 자신의 행복 상태를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같이 이끌어주신 김정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